자, 봅시다. 등비급수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아, 칠판 진짜 개썩어. 가위실 바꿀까? 가위실 바꿔도 되지? 여기 칠판 너무 썩어가지고. 자, 봅시다. 등비급수. 자, 등비수열이 AR의 n-1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급수니까 등비수열의 합에 맞죠? 무한대까지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 Sn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등비급수라고 얘기하면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 요렇게 되는 게 등비급수고요. 맞지? 그래서 등비급수는 수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을 하는 거지, 맞지? 맞죠? 그러면 그때 이 급수의 합은 어떻게? SN의 극한이니까 SN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의 극한을 찾으면 등비급수의 합이 나올 텐데, 맞죠? R이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거의 극한이 뭐가 되니까? 이거의 극한이 R의 제곱의 극한이 0이 되니까 1-R분의 A라고 얘기를 하는 등비급수의 합이 값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자,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공비가 1이어도 -1이어도 전부 다 얘는 뭘 할 수밖에 없다. 발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조건, 이거 잘 봐야 된다 했어요. 또는 뭐인 경우도 가능하다. 수렴 조건에 주어시킬 수 있는 말은 A가 0인 경우. A가 0이면 공비가 뭐든지 간에 합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렴한다. 0이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 되겠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죠. 우리 등비급수 설명만 하고. 자, 봅시다. 그래서 필수예제 6번부터. 자,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이제 급수입니다. 급수 맞죠? 자, 그랬을 때 보니까 4의 n-1분의 1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분리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따로 떼야 되겠죠. 4의 n-1분의 1 더하기 4의 n-1분의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되겠어요? 이대로 그냥 1 넣고 2 넣고 3을 꽂고 더하면은 이 상태로는 등비수열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등비수열 되고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은 등비급수든 무슨 급수든 어차피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가져가니까 요거 두 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 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라는 값으로 고정돼 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 이거를 책 보면은 뭐 4의 n 곱하기 4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4 이렇게 해가지고 막 4 곱하기 4분의 1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바꾸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굳이 바꿀 필요 없이 1이랑 -R, A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R이랑 A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등비급수는. 그러면 R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서 이거는 N 밑에 숫자가 4분의 1이죠. 맞지? 1의 n제곱은 1이니까 맞지? 공비가 얼마고? 4분의 1일 거고요. 맞지? 4가 아니야. 분모 있으니까. 첫째 항은요. A는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N에 1 집어넣으면 4의 0제곱이니까 1분의 1 요렇게 될 거고. 그치? 마찬가지야. 이것도 공비는 N 밑에 숫자만 모으면 되죠. 뭐가 돼요? 4분의 2로 묶어지겠죠. 맞지? 4분의 2의 n제곱으로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죠. 4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1분의 2의 n제곱이니까 4분의 1분의 1은 4 나가고 나서 4 곱하기 4분의 2의 n제곱해서 4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공비는 n 밑에 숫자니까 n 밑에 숫자가 4분의 2다. 바로 가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n에다 1 넣으라고. n에 1 넣으면 1분의 2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럼 이제 등비급수니까 계산을 하면 앞에 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4 얘는 2분의 1분의 1이니까 4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네. 그쵸?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아까처럼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이 상태로는 등비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괄호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자 2의 n제곱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하기 5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아까랑 똑같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등비급수랑 이 등비급수를 따로 계산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대로 분리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1 마이너스 r이 얼마? n 밑에 숫자입니다. r은 맞죠? n 밑에 숫자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첫째 항은 뭐? 여기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마찬가지 1 마이너스 r은 n 밑에 숫자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첫째 항은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계산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고. 어려운 거 없죠? 맞죠? 주문아 이해됐지? 이해된 거 맞아? 눈빛이 좀 뭔 소리지 이런 눈빛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 1 마이너스 r분의 a 그래서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봐봐 an이 뭐식이 되어 있는데 이 등비수열이면 반드시 뭐의 n제곱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n 밑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공비고 a는 첫째 항이니까 a가 첫째 항이잖아. 맞죠? a는 a1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n에다가 어떻게 1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a가 되겠다라고 해서 a랑 r만 찾으면 등비급수의 합은 계산이 되는 문제들이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미적분답게 초월함수가 등장을 하죠.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자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로 나타내어지는 것 같지만 등비수열이 아닌 것 같지만 등비수열이 맞겠죠. 등비수열이 아니면 문제를 못 낼 테니까. 그런데 봐봐 사인 2분의 n파이 얘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거듭제곱이 아니잖아. 맞죠? 공비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맞죠? n에 1 집어넣으면은 사인 2분의 1파이, n에 2 넣으면 사인 2분의 2파이, 3 넣으면 사인 2분의 3파이 이렇게 가니까 이 통째로 이 등비수열이 아닌 수열을 우리가 첫째 항부터 구해서 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확인해야 돼. 맞죠? 자, 이 수열을 an이라고 하면 첫째 항이 뭐예요?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을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1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1파이는 얼만데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 그래서 얼마? 2분의 1 되겠죠? a2는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2파이야. 맞죠? 사인 파이는 얼마? 0 맞죠? 사인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맞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이게 사인이지. 자 그럼 A3은요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에요. 자 2분의 3파이는 얼마?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A4는 얼마겠어? A4는 2분의 1의 4제곱 하는데 곱하기 사인 2분의 4파이니까 사인 2파이가 들어가겠죠. 근데 사인 2파이가 또 0이란 말이야. 그러면 0 맞지? 됐죠? 자 그러면 A가 5면은 2분의 1의 5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5파이가 될 텐데 사인 2분의 5파이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가 같을 거고 1이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수열을 규칙대로 나열해서 적어보면 자 첫 번째 뭐가 나오고 2분의 1 두 번째는 0 세 번째는 마이너스 8분의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맞지? 네 번째 얼마? 0이 될 거고 다섯 번째는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계속 나열되겠죠 그럼 이 수열을 어떻게 1항부터 n항까지니까 요것들을 더하기를 하라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이거를 더해서 극한을 찾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적힌 수열을 보니까 이게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왜?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이 32분의 1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첫째 항이 얼마고요? 2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맞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3 플러스 32분의 1. 그 다음 뭐겠어? 마이너스 12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 7번. 자, 1번에 자 급수 1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9분의 x 제곱 더하기 27분의 x 세제곱 점점점의 합이 얼마일 때? 10일 때. 자, 급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급수라고 했는데 사실 배우는 단어이 등비급수니까 등비급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급수라고만 적어놓으면 등비급수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 항이 바뀔 때마다 뭘 하고 있다? 곱하기 3분의 x씩 하고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얘가 등비급수라는 걸 판단하고 그럼 등비급수의 합은 r과 a를 찾아야 되겠죠. 자, r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서 r이 3분의 x겠죠. 3분의 x씩 곱하고 있지. 첫째 항은요? 1이잖아. 맞죠? 그럼 이 급수의 합은 똑같아요. 1 마이너스 r분의 a를 한 게 뭐가 나오겠다? 10이 나오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풀이할 때도 어떻게? 뭐 1을 3분의 3 빼기 3분의 x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3 마이너스 x분의 3 요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들이 있을 텐데 맞죠? 자, 우리 유리식 할 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번분수 처리할 때는 그냥 분모만 없애면 돼요. 3만 없애면 되지. 그럼 분모 문제에서 동시에 뭐를?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3 곱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3 마이너스 1x 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괜히 통분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역수치가 오를 필요 없다라는 거. 이게 얼마다? 1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곱하면 30-10x인데 그게 뭐다? 3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고요. 그렇지? 그래서 10x가 27이니까 x는 10분의 27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나요? 등비급수의 첫째 항이 2인데 급수의 합이 4가 나왔을 때 an 제곱이라는 급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면 이게 등비급수예요. 맞죠? 뭐 했더니 1 마이너스 r 분의 a를 했더니 뭐가 나왔다? 4가 나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그렇지? 그래서 2는 4 마이너스 4r 이렇게 되니까 r이 얼마겠다? 4분의 2에서 2분의 1이겠다라는 거 구했어요. 맞죠? 그렇지? 자, 그럼 봐봐. an이라는 수열에 뭐를 해놨어 지금? 제곱을 했죠. 그러면 이 an의 제곱이라는 수열도 등비수열을 제곱하면 당연히 등비수열이 될 테니까 이 an 제곱의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럼 봐봐. an이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ar의 n- 이게 an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an의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제곱을 하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의 n-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곱을 하면. 그러면 이 수열도 역시 등비수열이고요. 1 마이너스 r이 2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되었고 4분의 1이 되었고 맞죠? 첫째 항도 2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 4가 되는 식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것도 간단하게 봅시다.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자, 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공비가 -1과 1 사이다. 이거였죠, 맞지? 이거랑 구분해야 된다 했어, 뭐랑?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R의 n제곱의 극한 맞죠? 근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즉 급수의 수렴 조건은 R이 1이 되는 경우는 안 돼요, 맞지? R이 1이란 말은 같은 수가 무한히 반복되니까 이렇게 계속 나열하면 그 같은 수로 수렴하겠지만 급수는 이걸 더해야 되니까 한없이 커지거나 분수일 때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수렴 못하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 어떻게 오리지널 등비 수열은 AR의 n-1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추가되는 게 뭐가 추가가 된다? 첫째 항이 0인 경우에 한해서는 또 수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공비가 뭐든지 간에 첫째 항이 0이면 항상 0만 나올 테니까 합은 0이 수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필수예제 8번에 1번을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x 플러스 3의 n제곱.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비의 n제곱, 즉 이러한 형태란 말이야, 그쵸?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n 밑에 있는 공비 2분의 x 플러스 3. 이 친구가 -1과 1 사이에 있어야지 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그래서 2분의 x에서 3을 빼면 -2, 3을 빼면 -4. 그래서 2를 곱해주니까 -8과 -4 사이에 있을 때 x가, 이때 이 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 더하기 x 곱하기 1 x 더하기 x 곱하기 1 x의 제곱가는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물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이거죠. 뭐냐면 첫째 항이 x이고, 맞죠? 첫째 항이 x이고 공비가 1 x가 되는 등비 급수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 똑같아요. 공비가 r이 1 x잖아, 맞죠? 이게 -1과 1 사이에 있으면 수렴을 하는데 하나 더 조건이 뭐라고? 첫째 항인 x가 0인 경우도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는 1을 다 빼주면 1 빼서 -2, 1 빼서 0.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니까 x는 0과 2 사이가 되는데 뭐라고? x는 0이 되어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수렴 조건이 되겠다. 그치? 어려울 거 없죠? 되게 쉽습니다. 등비급수.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등비급수의 활용.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1-r분의 a를 나타낼 때 식에서 문제에서 r과 a를 쉽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그림이나 이런 걸 보고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활용 파트. 필수예제 9번부터. 자, 필수예제 9번은요. 이거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등비급수 안 구하죠? 이거 알죠, 여러분?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땡땡 두 개 있으니까 99분의 51 이렇게 되는 문제고요. 그치? 0.628의 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운 거죠. 땡땡 두 개 있으니까 9 두 개, 땡 아닌 거 하나 해서 0 하나 줬고요. 위에 숫자 그대로 다 쓰고 땡 없는 데까지를 빼는 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야. 맞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운데 여기서는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분수를 나타내보라고 했으니까 등비급수를 이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친구가 0.51 땡땡은 뭘 말해요? 0.51, 51, 51, 51 이렇게 한없이만 반복하는 수열이 아니고 무한소수잖아, 맞죠? 순환소수.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봐.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51 이렇게 한없이 더해주면은 뭐가 돼요? 0.51, 51, 51, 5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래서 봐봐. 얘를 100분의 51 더하기 10,000분의 51 더하기 100,000분의 51. 그 다음 뭐겠어요, 그러면? 100의 4제곱분의 51. 이거를 한없이 더해주면 0.51, 51, 51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고 보니까 첫째 항이 이 친구고요. 공비는 100의 제곱분의 1이 되는 등비 급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지? 자, 첫째 항이 뭐라고? 100분의 51이고 공비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0의 제곱분의 100분의 1이 공비가 되는 등비 급수다 이 말이지? 됐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쓰면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래서 1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 빼기 1분의 100 곱했으니까 51 해서 저거랑 똑같이 나오죠. 맞지? 물론 당연히 3의 배수니까 33분의 17로 약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얘랑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순환소수가 두 번째부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0.6, 28, 28, 28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분리를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게 0.6은 따로 가고요. 맞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0.028 맞죠? 028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더해야 돼? 0.00028 이렇게 더하고 맞지? 그 다음이 0.0000028 이렇게 더해 가야지 0.6 28 28 2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봐봐. 이거를 0.6 더하기 1000분의 28 맞죠? 더하기 이거는 뭐가 되죠? 10만 분의 28 0이 다섯 개 붙겠죠? 숫자 말에 맞지?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건 10의 세제곱 얘는 10의 5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뭐겠어요? 10의 7제곱분의 28 이렇게 한없이 가잖아. 맞죠? 이걸 한없이 더하는데 등비급수를 보면요 얘는 등비급수랑 관계없이 여기 뒤에만 등비급수예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등비급수를 계산해서 0.6을 더해야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등비급수가 아니니까 0.6. 그럼 이건 첫째 항이 얼마가 되고요? 10의 세제곱분의 28이고요. 공비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각각 얼마씩 곱했다? 10의 제곱분의 100분의 1씩 곱하고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합하면 1 마이너스 R 분의 A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1000을 곱해야 되겠죠. 1000 곱하면은 뭐가 되겠다. 1000 빼기 10 해서 990분의 맞죠? 28 이렇게 되겠지. 되겠나? 그리고 나서 뭐를 0.6은 어떻게 따로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누가 계산하냐고 그냥 바로 우리 중학교 2학년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맞죠? 그런 말 없으면 그냥 공식 써가지고 하세요. 그게 맞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필수예제 10번, 11번, 12번, 13번. 자, 여기서부터 보면 필수예제 10번, 11번, 12번 이 세 종류가 도형으로 등비급수에 활용이 나오고 필수예제 13번은 말로 적혀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등비급수의 활용이든 결론은 뭐다? 값은 1-R분의 A다. 이게 우리가 찾는 등비급수의 합이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무조건적으로 R과 A만 찾으면 되는 문제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등비급수를 하는 문제다. 맞지? 자, 그러면 자, 일단 필수예제 10번을 보면 자, 문제를 보면은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자, 여기 0,0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데 여기가 30도로 간대요. 그래 놓고 여기가 P1인데 OP1의 길이가 얼마만큼 1이 된대요. 됐지?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이렇게 가로 손 꺼놓고 여기서 또 30도가 되도록 P2를 가는데 요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P1, P2가 얼마가 되도록 2분의 1이 되도록.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여기 30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60도겠죠, 맞지? 이렇게 또 P3가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점의 좌표가 또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게? 4분의 1이 되게. 길이가 2분의 1씩 줄어들게 한없이 간대요. 이해되겠습니까? 문제는 이해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P의 X, Y의 좌표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 갔다 보면은 언젠가 멈추겠죠, 맞지? 거의 안 움직일 테니까. 그 점의 좌표를 찾는 건데, 좌표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X좌표, Y좌표 두 개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X랑 Y를 어떻게 따로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X좌표랑 Y좌표가. 자, 그러면 X좌표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 0,0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1이 되는 만큼 갔을 때 X좌표가 여기 있는 값이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책에 보면은 뭐 OP1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특수각들을 다 배운 사람들이야, 맞죠?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걸로 써야 됩니다. 이거 뭐 B가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를 가지고 있고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럼 봐봐. 여기가 30도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60도니까 그림이 내가 조금 오버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30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맞지? 근데 요 길이가 1이래요. 1대 루트 3대 2니까 얘 1대 2야, 맞죠?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 2분의 1일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겠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을 곱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 요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의 변들과 이 삼각형의 변은 닮음이니까 무조건 변의 길이가 다 2배씩 차이가 나겠죠. 즉 계산 안 해봐도 이제 아는 거죠. 여기가 2분의 1이면 요 길이는 4분의 1일 거예요. 길이만 보는 거야, 맞죠? 요 길이는, 자,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는 4분의 루트 3일 거야,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마찬가지 요렇게 갔을 때 자, 그럼 요 길이가 이번에는 얼마라고 했어? 1, 2분의 4분의 1이잖아, 맞죠? 되겠어?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또 요거의 절반이니까 요 길이가 8분의 1 맞죠? 그럼 요만큼은 또 이거 2분의 1이니까 8분의 루트 3 요렇게 가겠다라는 이제 인지를 했어.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한번 봅시다. 좌표가 어떻게 가는지 봐봐. 일단 X좌표부터 찾을 거거든요. X좌표부터. 자, 여기서 여기로 갔어요. 얼마만큼? 2분의 루트 3만큼 갔어, 앞으로. 그러면 이 P1의 좌표가 얼마?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면 P2의 X좌표는 여기서 얼마만큼? 4분의 루트 3만큼 어떻게? 뒤로 왔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4분의 루트 3만큼을 빼면 돼요, 그쵸? 그치? P2의 X좌표가. 그럼 P3의 X좌표는 다시 이 점에서, 이 점이 이거잖아, 맞죠? 여기서 다시 얼마만큼? 8분의 루트 3만큼 앞으로 갔어요,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P4의 X좌표는 이 점에서, 이 점의 좌표에서 다시 얼마만큼? 요거의 반만큼, 16분의 루트 3만큼 뒤로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좌표가,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무한대까지 만들면 X좌표가 어디 도착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보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8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인 등비급수라는 걸 캐치를 했죠. 첫째 항이 얼마고 2분의 루트 3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지? 첫 번째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 두 번째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플러스 8분의 루트 3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X의 좌표는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바로 썼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루트 3 되겠죠? 자, 그래서 29 빼주면 2 더하기 1에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가 이 P점의 X좌표가 되겠다 이 말이죠. 됐지? 자, Y좌표는 더 쉬워요. 왜? 올라가니까. 자, Y점의 처음의 좌표 얼마예요? 2분의 1 맞죠? 거기서 얼마만큼 또 올라갔어? 4분의 1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그대로 4분의 1을 더하면 그 다음에 Y좌표죠. 그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어떻게? 8분의 1만큼 또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또 얼마만큼? 16분의 1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거를 어떻게? 무한대까지 가주는 게 Y좌표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첫째 항이 얼마이고 2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등비 급수죠. 그럼 이것도 역시 1 마이너스 R분의 A 하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P의 좌표가 어디로 가겠다? P의 좌표가 X가 어디로 가고 3분의 루트 3으로 가고 Y좌표가 1로 가는 답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필수에 이제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방금 한 문제도 그렇고요. 자, 봐봐. 등비 급수예요. 등비 급수. 그 말은 무슨 말? 여기 나오는 모든 형태의 문제들은 비율이 다 똑같은 애들로 나와요. 그치? 다 비율이 똑같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 모든 등비 급수의 활용은 도형의 닮음을 쓸 수 있는데 그 닮은 비가 곧 뭐가 되겠다? 공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 문제들은. 그쵸?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닮은 비를 찾는 게 핵심이고 그 닮은 비 자체가 뭐다? 공비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 더 볼게요. 필수예제 11번.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각이 30도가 되는 XOY라는 각을 만들어 놓고 자, OP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하자입니다. 2가 되는 점 P에서 여기 OX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쪽의 처음의 좌표를 P1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P1에서 다시 여기 반대편 이쪽으로 어떻게 수직이 되도록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아이씨, 안 그러지. 자, 이 점을 뭐라고 하자? P2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점을 P3 요거를 또 수직으로 만들어서 P4 이렇게 내려와서 P5 요거를 어떻게 하나씩 반복을 하라 이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모든 수선의 길이의 합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모든 선들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변의 길이가 무엇인지 1-R분의 A니까 R과 A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자, P1 여기가 첫 번째죠, 맞지? 자, 아까 말했으면 30도면 1대 루트 3대 2 맞죠? 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 1일 겁니다. 그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가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또 얼마겠어? 자, 봐봐. 여기가 또 뭐예요, 그러면? 60도지. 그럼 여기가 또 30도죠, 맞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짧은 쪽에서부터 1대 루트 3대 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1대 2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이겠죠.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럼 요 길이가 또 얼마? 2분의 루트 3, 1대 루트 3이니까. 이해 되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또, 여기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겠죠, 맞지? 되겠어? 자, 그럼 이게 1대 2니까 요 길이가 저거의 반인 4분의 루트 3일 거야, 맞죠? 그럼 요 길이는 또 뭐가 되겠어? 1대 루트 3이 그 루트 3 곱하면 4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가는 거야? 1 더하기 맞죠? 뭘 하고? 2분의 루트 3을 더하고 맞지? 그 다음에 뭐를 더하고? 4분의 3을 더하고 자, 그럼 그 다음에 길이는 또 뭘까? 1대 루트 3대 2잖아, 맞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까? 8분의 3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또 1대 루트 3 하면 요 길이가 어떻게?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요거를 어떻게 한없이 더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어떻게 수열 자체가 1, 2분의 루트 3, 4분의 3, 8분의 3 루트 3인 걸 보니까, 자, 이게 등비수열이죠. 첫 장이 얼마고요?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도록?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맞죠? 1, 2분의 루트 3. 여기다 2분의 루트 3 또 곱하면 4분의 3 되고 맞지? 4분의 3에다가 또 뭐를 2분의 루트 3 곱하면 8분의 3 루트 3 나온다고 확인이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이걸 한없이 더하면 뭐가 되겠다?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요, 맞죠? 이거 이쁘게 유리화해서 여기다가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면은 분모가 1 되니까 4 플러스 2 루트 3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요런 것까지는 조금 할만한데 이제 유형 12번 얘가 조금 골치 아파요. 넓이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필수예제 12번. 자, 무슨 말 씹으는지 한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죠? 되겠지? 그래 놓고 이 정삼각형을 A1이라 했을 때 여기 내접하는 여기엔 원에 여기 A1에 내접원이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원이 내접하잖아, 맞죠? 이렇게 원이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또 정삼각형을 두 번째를 뭐라고 하자? A2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문제는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정삼각형 안에 또 원 그렇게 딱 접하게 그려놓고 여기에 또 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A3라고 하자. 이거를 이제 한없이 반복을 했을 때 맞죠? 그때 정삼각형의 넓이를 자 A1, A2, A3 가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입니다.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즉 정삼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라 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책에 보면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너네 못 풀어요, 진짜로. 자, 꼭 기억을 하세요. 답은 결국 뭐예요? 1-R분의 A입니다. 맞죠? 이해되겠어? 그럼 우리가 찾을 건 뭐랑 뭐만 찾으면 된다고? A랑 R만 찾으면 돼요. 맞죠? 되겠어? 자, 그러면 A부터 일단 찾아봅시다. A가 뭐예요? 원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넓이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1, 1이 되는 정삼각형이죠. 맞지? 되겠어? 자, 그럼 이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여기 선짓도니까 또 1대 루트 3대 2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2분의 1 맞죠?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루트 3 곱하기 요 길이가 2분의 3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3 루트 3 A 구했습니다. 그쵸? 자, 이게 A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뭐만 찾으면 된다? R만 찾으면 돼요. R만.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도형들은 싹 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닮은 비예요. 맞죠? 맞지? 그러면 닮은 비가 곧 공비가 되는 형태인데 얘는 닮은 비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넓이를 만들었잖아. 맞죠? 자, 보세요 얘들아. 어떠한 도형이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몇 대 몇? m제곱 대 n제곱. 이게 넓이의 b입니다. 그쵸? 맞지? 그러면 넓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는지는 뭐만 알면 닮은 비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그쵸? 맞지? 그럼 봐봐. 이 제일 큰 원과 여기 접하는
원과 여기 접하는 원과 여기 안에 접하는 모든 원들이 닮을 거고요. 반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얘네들도 싹 다 뭐다? 닮은 거야. 그쵸? 맞지? 그럼 우리 그 닮은 비만 찾으면 닮은 비를 뭐 하면?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된단 말이야. 그것만 기억을 하자 이 말이지. 되겠어? 자 그럼 다시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정삼각형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되겠지? 자 여기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지 얘들아? 아까 했잖아 처음에 루트 3이었죠 맞지? 이해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잘 생각을 해봐. 원의 외접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BC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기억나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외신 내심할 때 하던 거야. 기억 안 나? 기억 안 납니까? 정말 기억 안 나? 네. 기억 안 나? 2차 기억 안 나나 이거? 아이 큰일 났네. 그렇게 뭐예요? 아니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 그래. 넓이 구하는 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몰라도 됩니다. 그냥 모른다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꺼지면 요 길이가 얼만데요? 2분의 루트 3이죠? 맞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끄어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끄어졌을 때 여기가 30도 되겠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 맞지? 그럼 얘가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얼마겠다? 2분의 1이죠. 맞지? 자 그럼 넓이를 이용한 길이만 구했어요. 자 큰 원이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큰 원의 반지름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알려줬죠? 1이라고 맞지? 작은 원은 반지름이 얼만데요? 자 그럼 닮은 비가 몇 대면? 2대 1이죠. 큰 거랑 작은 게. 맞죠? 그러면 모든 도형이 똑같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은 비가 2대 1일 거예요. 오케이? 다 닮은 비가 똑같이 나와. 그러면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면 이 원과 이 원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다? 4대 1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도 어떻게? 4대 1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배가 차이가 난다. 즉 공비가 얼마가 되도록? 4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진다. 이 말인 것이. 그러면 R이 얼마? 4분의 1 됐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답이에요. 뭐? 1-R분의 A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오죠? 이거를 체계처럼 변의 길이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이걸 비교해가지고 변의 길이가 몇 배 차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비를 찾고 이질하고 있으면 시간 다 뺏기고 못 풀어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1-R분의 A가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R과 A만 찾겠다.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쉬워진다고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56번도 이것도 굉장히 지저분하잖아. 그쵸? 그럼 56번도 봐봐 방금 한 것처럼 풀면은 되게 간단해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을 때 그쵸? 여기에 또 뭐를 만들어서 원을 내접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 뭐 색칠을 여기 바깥에 이게 첫 번째 넓이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원에 접하는 또 정사각형 만들어가지고 여기 두 번째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넓이를 무한대로 더하면 뭐가 되냐라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넓이 구하고 또 원에 접한 이 넓이 구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면은 이 넓이 구하는 식이 좀 까다롭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에서 정사각형 구해가 빼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쨌든 요렇게 색칠된 얘랑 이 안에 색칠된 얘도 어차피 뭐다? 닮음이잖아. 맞죠? 그러면 닮음비를 항상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 원과 이 원의 닮음비의 제곱의 비가 곧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비랑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이 닮은 비의 제곱이 역시나 모든 도형의 넓이의 비랑 같을 거라는 거지. 되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R과 A만 찾으면 돼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됐죠? 이쪽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맞죠? 되겠지? A를 구할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1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의 넓이가 얼마? 파이와 제곱해서 파이죠, 맞지? 거기서 뺄 거야, 뭐를? 이 정사각형을 뺄 거야. 근데 정사각형은 대각선 2, 대각선 2, 맞죠? 그럼 2 곱하기 2 나누기 2에서 넓이가 2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1 해가지고 여기 1대 1대 루트 2니까 맞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해갖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 하면 여기가 루트 2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건 뭐 자기 자유이긴 한데 이건 마름모니까 정사각형 맞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얘가 뭐다? A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아, 도형들의 뭐 넓이나 길이를 구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그것들을 손으로 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 때가 쉽겠다라는 거죠. 일반에서 R분의 A를 못 찾아서 하는 게 헤매는 게 아니라 주어진 값들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게 대부분이니까. 되겠죠? 자, A 구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공비만 찾으면 되죠? 그럼 공비니까 닮은 비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닮은 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이 안에 두 번째 있는 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닮은 비가 등장을 해요, 그치? 되겠지? 자, 요렇게 꺼가지고 요 길이 우리 알아요. 요 길이 얼마라고? 2분의 루트 2죠. 맞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었으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예요? 여기도 2분의 루트 2겠죠. 끝났네? 첫 장이 얼마? 첫째 반지름이 얼마? 1. 두 번째는 루트 2분의 1. 그럼 닮은 비가 1대 2분의 루트 2잖아. 그쵸? 맞지?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니까 몇 대면? 1대 이게 넓이의 비예요. 맞죠? 그러면 넓이가 2분의 1을 차지하니까 공비는 얼마? 2분의 1 되겠죠? 그럼 답은 1-R분의 A 끝.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 답지대로 풀면 미친 문제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오죠? 자, 필수예제 13번. 자, 필수예제 13번은요, 2017년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수능 17번에 반드시 고정으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아니면, 로그에서 이거를 무조건 등비급수의 활용이랑 연계지어 가지고 나오는 게 고정된 문제였어요. 수능 17번, 홀수능 17번, 짝수능 18번에 나오는 문제로 무조건적으로 100% 확률로 나오던 문제인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와. 그 말은 중요도가 많이 내려갔다. 왜 내려갔냐면 더 이상 낼 만한 게 없어서, 그리고 애들이 워낙 잘 풀어서 이제 이런 문제 수능에서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도 조금 트렌드를 알고 있는 쌤들이라면 시험을 잘 내진 않아요. 이 글 적어가지고 막 비교를 하는 문제. 근데 뭐 정 낼 게 없으면 이런 문제라도 낼 거고, 맞지? 그리고 문제가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를 어렵게 느낀 애들은 대부분 그거야. 난독증 있는 애들. 애들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문제 읽기 한 이거 3줄밖에 안 되잖아, 맞죠? 근데 수능 17번에는 이게 한 7, 8줄, 뭐 10줄까지 나와요, 글들이. 그러니까 그 글들을 읽는데 글을 읽으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 그래서 수학은 그런 생각을 해. 문제가 길잖아. 왜 길냐면 쉬운 걸 어렵게 보이려고 개수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봐봐. 필수예제 13번 보면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떤 공장에서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돼요. 뭐 예를 들어 100톤을 만들었다. 그럼 75톤을 수거를 한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80%가 재활용이 돼요. 맞지? 자, 그랬을 때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된다 했을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를 구하라 했어. 자, 봐봐. 제일 처음에 얼마만큼? 10톤을 생산을 해요. 그치? 10톤을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수거를 얼마만큼 한다? 75%니까 10톤에 얼마만큼?
100분의 75, 4분의 3만큼을 수거를 할 거야. 맞죠? 이해되겠어? 자, 이 중에서 얼마만큼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80%. 맞죠? 얼마만큼? 5분의 4만큼이 재활용이 되는 거야.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해서 만들었잖아. 맞죠? 그러면 이 만들어서 이제 생산된 양의 또 얼마만큼이? 이 양의 얼마만큼? 75%가 수거가 될 거야.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거에 또 얼마만큼? 4분의 3만큼을 수거해서 이거에 다시 얼마만큼? 5분의 4만큼을 재활용을 시키고. 맞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얼마만큼? 4분의 3, 75%만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또 80%만큼. 이걸 하나씩 반복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 말인 거지. 되게 단순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맞지? 그러면 첫째 양이 얼마? 10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요. 맞지? 그러면 두 번째는 10 곱하기 5분의 3에 또 얼마만큼? 5분의 3만큼이 재활용이 될 거고요. 맞지? 그럼 또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5분의 3만큼 재활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럼 재활용되는 총 무게는 얼마만큼? 처음에 얼마만큼? 6만큼 재활용을 하고요. 맞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6에 얼마만큼? 5분의 3만큼 재활용을 하고 또 6 곱하기 5분의 3에 5분의 3만큼 또 재활용을 하고요. 또 6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에 5분의 3만큼 또 이만큼 재활용을 합니다. 맞죠? 그럼 재활용하는 총 무게는 얼마냐? 이거 계산하라 이 말이 문제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등비급수죠. 첫 장이 얼마고요? 6이고 공비가 얼마씩? 5분의 3씩 되겠다. 맞죠? 그래서 1-R분의 A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